안녕하세요. 사경환입니다. 2021년도 3회 사회조사 분석사 필기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풀이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풀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만 간단히 보시고 풀 수 있는 것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만 한번 검토하면서 저와 함께 몇 개를 맞출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10분마다 15분마다씩 이렇게 좀 잘라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출제를 워드 작업 해주신 분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다반도 조금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만 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살펴드리진 않을 거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간단하게 좀 맞출 수 있는 것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입니다. 자, 조작적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작적 정의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조작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측정이 가능하게끔 구체적인 지표로 만드는 것이 조작적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용어, 개념적 정의를 좀 더 구체화를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개념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은 1번은 3번이 틀린 답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2차 자료 분석입니다.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것으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게 되겠죠. 자, 거리가 가장 먼 것으로 되는데요. 교측값을 추적할 수가 전시적으로 힘듭니다. 왜? 이미 발표된 자료이기 때문에 잘못 입력됐거나 교측값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찾기가 상당적으로 어렵다. 직접 수집하지 않아도 되고 수정이나 편집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쪽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 원본 데이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은 가능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1번과 3번이 조금 부족해요. 특히 3번도 조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본 자체가 없다면, 원본 자체를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존 데이터를 제공된다면, 기존 데이터가 제공된다면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이렇게 고치는 게 더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틀린 거는 1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조사법론을 가장 틀린 거,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요. 이거 하면서 제가 문제가 조금 문항이 조금 잘못된 것들,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맞출 수 있다. 예. 자, 탐색 기술 설명입니다. 탐색 기술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탐색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선 기술부터 보죠. 자, 기술은 선제사항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설명이라는 것은 인상을 반대하는지, 왜 반대하느냐, 왜라는 부분이 원인과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고, 평가라는 것은 증가시켰는지 정책에 대해서 증가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고, 탐색이라는 것은 가설의 구체화를 해서 본조사를 하는 건데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존에 있는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 사례 설계를 통하여, 얘는 진짜 설계를 통하여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감소에 미치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원인과 결과인 아무래도 설명에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틀린 것은 4번이다. 4번이다 라는 것을 정리하고 갑니다. 프로브입니다. 자, 보다 정확하게 이거 정확하다는 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내면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내면의 정보를 얻기 위해 이게 더 내면의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향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답변의 정확도를 판단하는 방법. 그렇죠.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한다.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하기가 답 자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확인 과정으로 봐야 되겠죠. 일종의 폐쇄식으로 질문으로 답하고 일에 대해서 의문문으로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선 프로빙이라는 것은 어, 프로빙이라는 것은 라포하고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라포는 친근감 형성, 프로빙은 케어 묻기가 되겠죠.
케어 묻기라는 것은 일반적인 객관식 문항에서 왜 그러십니까? 저 좀 더 심도 있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개방년 질문에 대한 답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나 좀 더 그 의증들을 좀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3번이 가장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내용 분석법입니다. 비개입적으로 한다. 표본 추출은 한다. 그러니까 내용 분석법에서도 표본 추출은 실시합니다. 그 내용 해당되는 범위를 결정하고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거기서 어떤 내용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올 거냐 혹은 기록물을 가져올 거냐 일단 표본 추출 자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딩을 하기 위해서 개념과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페이지 단락 줄을 사용한다. 이게 조금 애매하네. 이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답은 2번이지만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요게 뭔데 개인의 수준에서 집단으로 나타난다.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되는 오류가 뭔가요? 개인주의적으로. 이거는 절대로 틀리셔는 안 되겠죠?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에 가장 적합한 것은, 가장 가까운 것은 절대적인 진리, 전통의 지식, 개연성이 높은 지식, 전문가가 설명하는 지식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진리나 전통에 의한 거 전문가보다는 개연성이 높은 지식 이렇게 살펴보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조금 맞추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넘어갈게요. 자, 연구소에서 해마다 신입생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시간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나타나오네요. 자, 우편, 면접조사, 자기 기입식, 개별적으로 접근되는 질문지 조사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번이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요거 4번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개별적으로 접근되는 질문지 조사 이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객관성 있게 과학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입식 집단 설문조사 기법이 가장 적합한 신입 때 OT 때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게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개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신입생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여서는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해마다 신입생 OT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혹은 신입생 관련한 부분만 가지고 자기 기입식 집단 설문조사라는 게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4번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1번과 2번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질적인 자료에서 설명으로 틀린 것, 현장 중심으로 자료의 표준화 도모하기 쉽다. 유시를 줄일 수 있다. 심층적이죠. 이거는 심층적 의미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오타가 좀 있었던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질적인 자료는 현장, 그러니까는 내용 중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틀린 것은 표준화하기는 상당히 일정 규격화를 놓고 조사하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9번은 2번이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소시오메트리입니다. 데이터파일 조사 방법, 네트워크 분석과 관련, 대인관계에 관련, 주관적인 경험을 집단의 구조를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가장 틀린 것입니다. 가장 틀린 거. 그래서 해당되는 소시오라는 것은 집단 내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대인관계, 집단의 구조를 이해하고 네트워크,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데이터파일 방법보다는 데이터파일 방법은 뭔가요? 배포하고 회수하고 다시 배포하는 방법에 비해서 소시오메트리는 1대1 조사하는 게 1대1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0번까지 이 정도 살펴봐 드렸습니다. 네, 조금씩 더 해드릴게요. 11번 단일 사례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비반응성에 대한 유형, 기초선, 단일 사례로는 개인, 가족, 단체, 여러 명의 개입 시기를 다르게 하여 우연한 사건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를 보시게 되면 가장 틀린 것은 단일 사례 하나를 가지고 이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라는 것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초선, 그다음에 해당되는 분석 단위, 그다음에 여러 명의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는 단일 사례라고 해서 한 개의 집단만 넣는 건 아니에요. 하나의 조사 대상자가 아니라 여러 대상자를 개입 시기를 여러 개를 해서 그 사건의 우연한성을 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비반응성이 아니라 실제로 주어 실험을 가하고 그를 실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가장 틀린 건데 이것도 조금 어렵네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으로서 자아 종중감을 검사했더니 낮은 점수들만 발견됐고 얘를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종료 후 같은 검사를 실시해서 점수가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가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복 측정에서 동일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주시험 효과가 우려될 수 있고 시간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 통계적 회계, 즉 극단치는 평균을 수렴한다는데 도구는 동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의 효과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12번은 맞춰주셔야 됩니다. 12번은 맞춰주셔야 되고요. 13번 봅니다. 질문지에 사용되는 질문의 진술,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명확해야 된다. 되도록 짧아야 된다. 지향한다. 부정어가 포함되는 반대. 이거는 4번이겠죠. 이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는 바로 맞출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연구 목적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조금 보기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네요. 들은 제가 이거 조금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것보다는 적절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단문으로 작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횡단 연구, 즉 크로스 횡단 연구는 단면에 한 번에 조사하는 것을 말하게 되죠. 추세 연구에 대한 내용이다. 인구 센서스의 횡단적인 대표적인 사례이다. 네. 어느 한 시점에 주의 깊게 조사하는 방법이다. 횡단 연구로 인과적인 규정을 검증하는 것은 일단 가설 검정이제요. 이거 가설 검증이 아니라 가설 검정이 원래 올바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사 반문론 해당되는 출제원들도 가설 검정과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몰라요. 인과관계는 가설 검정이 목적이죠. 자, 해서 추세 연구 여기 같은 경우는 추세 횡단 연구는 한 번에 조사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은 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인과관계를 밝힌다. 근데 인구 센서스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가 횡단 조사라 보기에는 조금 전수조사에 가깝지 한 번에 조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구 센서스는 장기간에 거의 한 6개월 이상 뭐 1년에 가깝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횡단 조사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추세 연구는 횡단 조사의 일종이다라고 나오는데요. 횡단 조사는 한 번에 조사하겠죠. 추세 연구는 종단 조사. 종단 조사는 어떤 종류들이 있었나요? 패널 추세 코호트가 있었으니까 1번이 가장 틀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2번, 3번, 4번은 완전히 적합한 말이고요. 2번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례가 조금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1번이 추세 연구는 어떻게 된다? 종단 연구이기 때문에 1번이다. 이것을 가장 선택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같이 조금 고쳐봤습니다. 단기간에 실시하는 시장조사는 횡단조사의 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요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인구 센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기술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기술 조사는 그 선제사항을 요약하고 묘사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구독률, 연령대 조사, 연관성 조사. 연관적 조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인과 결과 혹은 상관관계 등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디귿은 확실히 아니고요. 요거는 조금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문구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기술적 조사의 조사 주제인데 좀 애매한데 요건 맞아요. 기억하고
니은을 맞는데 구독률과 구독자의 소득과 직업 사이의 관련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요거 부분이. 근데 소득하고 직업 사이, 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소득이나 직업과 구독률에 대한 관련 정도인데, 구독률은 비율이 될 것이고요. 구독자의 소득하고 직업은 질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 혹은 분산 분석이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분산 분석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 분산 분석이 현재 상황을 비교하는 것도 목적이 우선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상관 분석처럼 해당되는 양적인 자료와 양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독립표본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 좀 애매합니다. 이거는 기술적 이거는 좀 문제를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나온다면 다시 이렇게 나온다면 분산 분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리을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리을을 다음같이 좀 추가를 해봤습니다. 구독 기간과 구독률이라면 이건 상관관계죠. 비율과 비율이기 때문에 관련성은 이건 상관 분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관계 근접한 것 같고요. 이거는 분산 분석이기 때문에 기술적 조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인과 조사까지는 원인과 결과 부분은 아니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네요. 예. 그래서 해당한 부분은 3번 제가 기억 니은 디귿으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그닥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까지 풀이해 드렸습니다.